월요일 시장이 열렸는데 뭔가 심상치가 또 않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꺾였습니다. 이유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항상 체크하는 일정 재료들 한번 쭉 볼 텐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10월달 어디에서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너무 안 좋았던 게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지독하게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기관들도 못 버티겠는지 같이 손절매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1,400억 정도 기관도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면서 그러나 종목은 이제 신저가 61,500원, 이러다가 5만전자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한 1%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외국인들이 더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이닉스도 좀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하이닉스는 소폭이나마 그래도 매수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반도체 쪽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의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제히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애매하고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증시가 오늘 무려 5%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오늘만 해도 지금 4.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때 블랙 먼데이 이후로 반등이 잘 나왔다가 오르는 척 하다가 이제 미국 따라서 좀 같이 오르는 척 하다가 이번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이슈가 가장 많았습니다. 바로 이거죠. 일본 니케이 4%대 하락, 차기 총리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시바 이제 차기 총리의 경우에 기질이 예전부터 긴축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엔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원래 증시는 이런 또 불확실성을 또 싫어하죠. 앞으로 어떻게 엔화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이런 또 긴축에 대한 어느 정도로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계감이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에 따른 물량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을 두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장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또 이런 얘기가 없고 시간만 지체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은 계속 이런 식의 급등락, 반등 나왔다가도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또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 즉 일본의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약간이나마 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엔화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NKD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또 슬금슬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도 하나 플러스가 된 거죠. 아직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 여러 가지 안 좋은 또 악재 중에 하나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락도 우리 국내 증시에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보는 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10월달은 계절성으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 흐름처럼 미국이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해주면서 랠리가 나와주면 괜찮겠지만, 미국 증시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조정이 같이 나와주면은 국내 증시도 최근에 오른 거 일부 반납을 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어느 정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찜찜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번에 헤즈볼라, 나스랄라 사망 확인, 이스라엘과 계속 맞서 싸울 것,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오늘 좀 튀기도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항만 노조 파업이 가장 큰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거는 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 우리 예전부터 일정 체크를 할 때 미국 항만 노조 파업이 30일까지 협상이 없다면 10월 1일부터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요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테마가 뭐였냐, 해운주가 올랐었고요. 같이 올랐던 게 사료주들, 사료 곡물주들, 캐나다 또 항만 노조 파업까지도 같이 겹치면서 이번에는 사료주까지도 같이 지금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단기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30일이 오늘인데 오늘까지도 만약에 미국에서 극적 협상이 없다면 1일부터 파업이 진행이 되면 아마 여기에 관련주들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업이 정말 진행이 된다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파업이 좀 장기화되거나 파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조금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불개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한 차례 더 움직임이 나왔어요. 사료주들, 해운주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 휴장이잖아요. 내일 휴장인데 미국에서 또 실제로 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수요일 날 반영이 되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좀 개파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파업이 정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한 차례 더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배팅하시는 분들은 내일 휴장에 좀 잘 계속 뉴스 보느라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해운에만 관련이 된 게 아니라 사실 공급망 위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또 불확실성이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데 아마 요런 또 영향도 투자 심리 위축에 국내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오늘 좀 날뛰었죠. 자, 그래서 뉴스로 본다면은 요 정도 뉴스가 굉장히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던 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업이 예정이 되면은 뭐 하루에 6조 5천억 원 피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뉴스로 본다면은 오늘 오전만 해도 AR 관련주들, XR 관련주들 좀 잘 튀긴 했거든요. 근데 좀 차익 실현이 역시 가볍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좀 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메타, AR 안경, 오라이언,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또 추가적인 AR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는 뭐 신세계건설 공개 매수, 자진 상패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중국 관련주들도 갑자기 오전에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막 올랐어요. 점심 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증시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반등이 나왔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 영향으로 중국 관련주들도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연속성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중국 관광객 국경절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광군제도 있죠. 다음 달에 이제 11월 11일인가 그때 광군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중국 관련주들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지속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금투세 유예 여부는 이르면 10월 4일 정도에 결정이 될 거다.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45만원에서 17만원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특단의 조치, 뭐 자사주 매입과 뭐 소각하는 거, 그 정도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들 빠르게 체크하고 10월달 어느 섹터에서 집중을 해야 될까 그 부분까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입니다. 미국 9월 시카고 PMI가 나오고요. 연준 제조업 활동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10월 1일 미국 9월 ISM 제조업 이것도 아마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또 낮게 나오면은 또 경기 침체의 우려가 또 지속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도 최근에 반등이 나와서 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항대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저항대 맞고 오늘 1%대 하락이 나왔죠. 이 흐름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조정이나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8월 부인 이직 보고서와 함께 중국 국경절 연휴가 10월 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일도 민주당 공화당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냐 없냐, 안전 우려 없애고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보기에는 반반 경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 수요일날 현지 시간으로 이것도 당연히 테슬라의 급등락이 또 결정이 될 거고 2차전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나오는지 더 잘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0월 3일입니다.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매번 나오듯이
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출시가 있습니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고요. 이런 일정이 무색하게 외국인들은 좀 신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지금 원인이다. 삼성전자의 하락은 10월 4일입니다. 미국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오죠. 여기서 시장의 낙관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지 또 의견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타 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엄청 큰 거는 딱히 없어요. 엄청 큰 거 딱히 없는데 아마 10월달 다음 주부터는 좀 있습니다. 10월달 보시면은 주요 일정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은 한국석유공사 동해 탐사시추 전문가 토론회가 10월 8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10월 8일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아마존 프라임데이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는 10월 9일이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는 10월 10일입니다. 이것도 큼직한 이슈인데 현재 뭐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딱히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국 금통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ASML 실적 발표도 있고요. 이런 거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실적 발표, 아마존 줄줄이 또 나오니까 또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이닉스도 10월 중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인 위고비 비만 치료제 국내 출시는 10월 중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왕고래 우선 협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도 10월 중으로 있고,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들. 그 다음에 11월에도 뭐 일부만 먼저 좀 체크를 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미국 대선 11월 5일이 있고, 중국 광군제 11월 11일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도 뭐 1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뭐 평화 회의도 11월 중으로 있고요. 이 정도로 일정을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걸 확인을 했는데 도대체 10월달 뭘 해야 되나? 지금 시장만 보면은 뭔가 암울해. 왜냐면은 업종 차트 보면은 급락이 나온 건 아니야.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코스닥 기준으로 반등이 또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위에 60일 이동 평균선과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 단기 전 고점에 따른 저항대에 맞고 현재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조정 맞고 저항 맞고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점을 올리느냐 아니면 이전 저점까지 하락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 만약 하락이 나오면 정말 단기 박스권 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하락이 어느 정도 지지 반등이 나오면은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추세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박스권 열어놓고 그냥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좀 더 안 좋은데, 코스피도 정확하게 여기 60일 이동 평균선과 120일 이동 평균선이자 이전 고점 가격대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 2% 하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더 급하게 하락한 감이 있죠. 그래서 요런 하락 때문에 단기 또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10월달 별로 그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도 않아. 불확실성도 좀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꺾이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고 팔고 미국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정리한 요 관심 있게 볼만한 테마로 본다면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트가 아직까지 양호한 종목들이나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중국 관련주가 좀 잘 들어왔어요. 중국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슈팅이 또 나오면서 장중 8% 상승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코스맥스 등등 이런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움직였고,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3% 주정이 나오긴 했으나 중국 관련주들도 슬금슬금 순환매가 한 번씩 돌고 있다.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운, 타료, 이거 파업 관련해서 종목들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업이 정말 협상이 되지 않고 결렬돼서 진짜 파업이 진행되는지 내일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개별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호재가 나온 개별주는 결국에는 지금같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호재가 나온 일부 개별주들, 또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다인 같은 애들도 최근에 로슈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크게 터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현재까지 차트는 또 양호하기 때문에 종목들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넥스 이런 종목도 21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는 모습.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불안불안할 때 오늘 2차전지는 혼조세,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차익 실현 나왔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일제히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오히려 수급은 어디로 갔죠?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바이오 몇몇 종목들은 트레이딩에 참고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서 또 파생돼서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거는 뭐가 있죠? 비만 치료제도 뭐 블루엠텍 이런 종목도 오늘 장중에 또 뉴스 나오면서 13%까지 올랐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기도 했는데 10월달 위고비 출시가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좀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일정이 좀 남은 만큼 비만 치료제 다른 종목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또 움직임 계속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보시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10월 12일 날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일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긴 해요.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차트가 오늘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에서도 좀 움직이는 애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도 또 잊을만 하면은 주도 테마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더 튈 수 있겠다.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R 관련 종목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 같은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일부 소수 테마나 일부 개별주 위주로 잘 또 공략을 해서 적절한 눌림목, 적절한 타점에서 큰 욕심 없이 또 매매를 하면은 또 나쁘지 않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락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좀 바닥을 잡아보겠다고 계속 물타기 하고 저점에서 떨어지는 칼 그냥 예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물타기 하는 매매, 그런 매매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 애들 차별화, 제가 예전에도 강조드렸던 거, 차트에서 나오는 특이점이 나오는 애들을 천천히 발굴을 해서 매매를 하고 보이지 않으면은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뭔가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또 막 근질근질하고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자꾸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또 쓸데없는 매매, 내동매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면서 특이점이 나오는 거 잘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테마나 종목 내에서 최대한 기회를 노려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덕의 단기매매 트레이딩 스쿨 개강을 하는데 어제까지 마감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좀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개강 전까지만 좀 잠깐 더 일시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휴장이니까요.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